안녕, 동근쌤입니다. 자, 오늘은 2차 방정식 활용 A스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원가정가 문제가 나왔죠. 원가정가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이익식으로 만들면은 편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익식을 만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서 이익을 만들어야 돼. 자, 그러면은 원가, 정가, 판매가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하면 좋아요. 자, 첫 번째,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정가가 어떻게 되는지, 판매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정리를 해보는 거야. 자,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원가를 따로 주어주지는 않았네요. 자, 원가, 정가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사실 원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은 나중에 약분돼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먼저 원가를 A라고 그냥 한번 둬봅시다. 그냥 한번 가격을 지정해 놓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 원가에 X%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X% 이익을 붙였어. 그러면은 원가에다가 X% 이익을 붙이면은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돼? X% 이익을 붙였으니까는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 이런 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정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원가에다가 100분의 100 플러스 X를 곱했다. 이렇게 정가를 만들 수 있으면 돼. 됐나?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판매가를 만들면 되는데, 판매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정가를 정했는데 안 팔린 거죠. 그죠? 조금 할인을 해서 팔아야겠지. 그렇게 해서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정가에서 판매가를 정할 때 마이너스 2분의 1 X%만큼 할인을 해서 팔았어요. 자, 그러면은 2분의 1 X 할인이니까는 얘네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계산을 곱하기 100분의 100, 요번에는 할인이니까는 마이너스 0.5x 이렇게 한번 둘까요? 분수로 두면 조금 헷갈리니까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곱해서 내가 판매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판매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원가가 이렇게 A 걸고 여기다가 100분의 100 플러스 X라는 정가에다가 요만큼을 곱해서 판매가를 만들면 된다라는 얘기죠. 뭐가 곱해지면 돼? 100분의 100 마이너스 0.5x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으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판매가를 만들어서 원가, 정가, 판매가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야. 여기에서 정가는 필요 없죠. 왜? 나는 이익식을 만들 거니까는. 그러면 이익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이다 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쓸까? 그러면은 A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라는 정가에다가 100분의 100 마이너스 0.5x다 라는 이렇게 곱해서 얘가 판매가죠. 에다가 원가를 뺐어. 그러면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익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 이익이 어떻게 되고 싶냐라고 문제에서 줬냐면은 원가의 12.5%의 이익이 생겼다라고 그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 이익이 어떻게 되고 싶어? 원가의 12.5%다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만들면 돼? 원가의 12.5%니까는 100분의 12.5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이해돼요? 다시. 여기는 판매가에서 원가를 뺐으니까 얘네들의 이익이 원가의 12.5%가 되고 싶다라는 식을 세우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첫 번째, 얘네들을 정리해서 좀 없애주면 좋겠는데 여기에도 100을 없애고 여기도 100을 없애야 되니까는 내가 한 만을 곱해볼까? 이쪽에 이렇게 일단 첫 번째 그거부터 하죠. 양변에 A를 나눠요. 원가가 필요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가는 어차피 양수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양변에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A가 없어지게 되겠네요. 됐나요? 여기에다가 내가 양변에 만을 곱해보죠. 그러면은 좌변에 만을 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그래서 정리하면은 얘네 없어지면서 여기가 100 플러스 X 하나, 그리고 여기는 100 마이너스 0.5x 하나, 그리고 여기가 만이 곱해지니까는 마이너스 만 요런 게 하나, 그리고 이쪽에는 계산해서 1250 요렇게가 나오겠네요. 됐어요? 자, 그럼 얘네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전개하면은 만이 나오겠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x, 100x니까는 플러스 50x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네 x의 2차항이 마이너스 0.5x 제곱이 만들어지면서 마이너스 만이 1250이다 이런 게 만들어지겠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는 없어지네요. 이 만이랑 얘 만이 없어지고 그리고 마이너스 2를 곱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곱하기 마이너스 2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야? x 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00x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죠. 여기에다 마이너스 2 곱하면은 마이너스 2500 왼쪽으로 갖고 오면은 플러스 250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은 요거는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돼? 50, 50으로 쪼개져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50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그때 x 값이 얼마? 50이다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x를 내가 50%로 둔다면은 50으로 둔다면은 얘네들의 원가에 12.5%의 이익이 생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할 수 있겠나요? 다음 자, 2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n이 자연수이고 p가 181의 제곱이 되는 n값을 찾아라. 자, 그러면은 얘 자체가 p니까는 요거 한번 바꿔볼까요? 얘 자체가 p니까는 p가 181이 제곱이 돼야 된다. 얘가 181의 제곱이 돼야 된다. 이런 문제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풀기 위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앞에를 보니까는 뭐 이렇게 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좀 적절하게 풀어주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고 플러스 1이 있고 이런 상태야.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생각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1을 이쪽으로 옮겨서 합차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18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1의 뭐 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나는 얘가 어떻게 풀려? 오른쪽이 181 마이너스 1, 181 플러스 1 이렇게 풀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해됐어? 그러니까는 181의 제곱을 보고 여기 있는 이 1이 거슬리잖아.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본다는 얘기예요. 됐어? 그러면은 왼쪽에서 내가 뭐만 풀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풀면 되겠죠? 그죠? 됐어? 자, 그러면은 요거 푸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어떻게 해요? 1차항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상수항의 합이 같은 것끼리 1차적으로 묶어준다. 왜? 치안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랑 n이랑 n 플러스 3을 곱하면은 얘는 뭐가 만들어져? 바로 n 제곱 플러스 3n 이런 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얘랑 얘를 곱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먼저 얘는 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여기 있는 n 제곱 플러스 3n 부분을 내가 일부러 맞춰준 거죠.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치환하면 어떻게 만들어져? a 얘는 a 플러스 2를 곱한 꼴. 그러면 a 2차항, a 1차항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그러면 얘를 곱하려고 하지 말고 왼쪽으로 넘겨서 계산을 해줍시다. 왜? 마침 딱 인수분해가 될 것 같죠. 이 상태 그대로. 됐나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계산을 하면은 한 번 더 풀어줄까?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80 곱하기 182는 0 이렇게 나오니까는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180 하나랑 182로 내가 얘 곱을 쪼개면 되는데 플러스 2를 만들어야 되니까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내가 뭘 찾을 수 있나요? a를 구할 수 있죠. a는 어떻게 나와? 180 하나랑 마이너스 182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근데 여기서 둘 중에 뭐가 맞아요? 요거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는 n제곱 플러스 3n이라는 애는 무조건 자연수 제곱, 자연수에다 3 곱한 거 더한 거니까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해. 그러다 보니까는 a의 값은 음수가 나오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 뭘 할 수 있냐면은 내가 치환했던 a죠. 그죠? n제곱 플러스 3n이 180이었구나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겠죠?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80은 0. 자, 합쳐서 3 나오는 거 쪼갤 수 있어야 되는데 얘를 쪼개면은 2, 9, 2, 5 그러면은 10, 2, 9, 18, 2, 5, 10 이러면 좀 크죠? 그러면은 4, 12, 12 얘를 3으로 쪼개서 12랑 15 가능한가요? 12 곱하기 15 하면은 맞죠?
60, 180, 그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로 쪼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플러스 3에 만들어야 되니까는 율로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n-12 곱하기 n 플러스 15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어? n은 그러면은 12와 마이너스 15가 나온다라고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는 최종적으로 n이 뭐야? 얘가 아니라 12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낸다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다음. 자, 3번 문제 한번 같이 보죠. 거석시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식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AB가 일직선상의 길이고 준선은 이쪽으로 출발, 강수는 이쪽으로 출발하는 그런 상태이죠. 첫 번째로 어떤 상황을 줬냐면은 일단은 일정한 속력이다라는 것 자체가 힌트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해서 준서가 1.6km 뛰었을 때 얘가 뭐 어느 정도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6km를 갔을 때 그때 강수는 얼만큼 갔나요? 중간 지점까지 12m가 남았대.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중간 지점까지 1.2km가 남았다. 이만큼을 갖고 여기가 1.2km가 남아있는 상태, 뭐 요런 상황을 하나 줬네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준서가 1.6km를 갔을 때 강수는 일단 중간보다는 1.2km를 남겨놓고 더 갔다 이런 얘기겠죠. 두 번째 상황을 보면 어때요? 강수가 이번에는 중간 지점에 도착했을 때, 강수가 이번에 중간 지점까지 갔을 때죠. 여기까지 갔을 때 준서는 어떻게 했어? 도착 지점까지 1.6km가 남았대요. 그러면은 준서는 도착이 어디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여기에 있는 B까지 도착하기 전에 1.6km를 남겨놨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의 A랑 B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거리를 구하기 위해 A에서 B 사이에 이만큼까지의 거리를 xkm로 한번 둬볼까요? 자, 근데 이거는 중간 지점이 나와 있으니까는 여기 어차피 A부터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데 중간 지점이 나와 있으니까는 얘를 2x로 바꿔버립시다. 전체 거리를. 그래서 나는 2x 구하는 문제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됐어? 왜? 여기는 중간 지점, 여기 전체 A부터 B까지를 2x로 둔다면은 중간 지점까지인 이만큼을 x, 이만큼을 x라고 둘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식을 한번 묶어보죠. 자, 어떻게 생각을 하냐? 준서가 이만큼을 갈 때 강수는 얼만큼을 갔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어차피 속력이 일정하니까는 간 거리의 비율이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식을 쓰는 거야. 이해됐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상황에서 이 노란색 상황 보는 거죠. 그러면은 준서가 1.6km 가는 동안 비율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수는 얼마를 갔어요? 여기는 x 절반보다 1.2km를 덜 갔어. 강수는 그러면은 x 절반보다 1.2km를 덜 간 만큼이 갔다라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간 거리에 대한 비율이에요. 준서가 이만큼 가는 동안 강수는 요만큼 갔다. 됐나요? 자, 또 두 번째 상황에서도 내가 비율을 알 수 있는데 준서는 어떻게 됐어? 준서는 전체 끝까지 2x를 가기 1.6을 남겨놨네요. 그러면 준서가 간 거리는 두 번째 상황에서 전체 거리 2x에서 1.6km가 모자란 만큼 간 거죠. 준서가. 됐어? 그동안 강수는 얼만큼을 갔어요? 절반을 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이만큼 준서의 거리랑 이만큼 강수의 거리의 비가 이만큼 준서의 거리랑 이만큼 강수의 거리의 비랑 같아야 될 거예요. 왜? 얘네들의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비례식이 나오고 얘네들이 외항해곱, 내항해곱을 하게 되면은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아이고 소수가 있어서 못 참하겠다. 얘를 먼저 곱해보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이렇게 해서 2x 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2.4x니까는 마이너스 4x 다행이다. 나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1.6 곱하기 1.2 32에 16 192 1.92인가요? 맞겠지? 자,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외항의 곱은 어떻게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1.6x다가 나오게 되겠네요. 됐어? 그러면은 요거 좀 소수점을 없애면 좋겠죠. 그죠? 근데 좀 거슬리긴 하지만은
헷갈리니까는 한 200 시원하게 곱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저기 앞에다가 곱하면은 200x 제곱이 될 거고, 요거는 조금 바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4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x, 그러면은 마이너스 5.6x. 거기에다가 한 200 곱하면은, 마이너스 5.6x에다 200 곱하면 얼마예요? 100 곱하면 560, 이거 이렇게 커지나? 5.6x, 100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5100, 하나, 둘, 560x네요. 60x,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 100 곱하면은 플러스 192는 0, 이렇게가 나오겠네. 약분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은 8로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은 양변에 나누기 8 들어가죠. 그러면 얘 8로 약분하면 얼마? 8, 26, 8, 5, 40 이렇게가 되겠고, 얘는 8, 7에 56, 얘는 8, 26, 8, 4, 32 요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은 x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는 인수분해가 되나요? 얘를 5x, 5x로 쪼개보고 곱해서 70 만드는 방법. 5, 12 절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몰아서 12, 60, 12, 5 이러면은 60,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요. 됐어?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오냐? 5x 마이너스 12 그리고 5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니까는 그때 x 값이 어떻게 나와요? 5분의 12 하나랑 5분의 2가 하나 나오겠네.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놓고도 정확하게 답이 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x의 범위를 내가 알면 좋겠죠. 이 둘 중에 뭐가 맞는지 혹은 둘 다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 확실한 거는 x 여기 첫 번째 상황 노란색 상황에서 강수가 여기 절반까지 가기 전에 1.6을 남겨놨다고 하니까는 어떻게 돼야 돼? 1.6보다는 커야 돼요. x가. 됐나요? 두 번째 상황에서 1.2보다는 두 번째 상황에서 전체에서 1.6을 남겨놨다고 했으니까는 여기가 1.6보다는 커야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x의 범위는 1.6보다는 커야겠구나 이런 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거리에서.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있는 이만큼의 절반의 거리는 이 1.6보다는 더 커야지 그래야지 1.6이 남는다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됐어? 자, 그러면은 이걸 내가 알 수 있고 그럼 여기에 만족하는 거는 5분의 2가 안 되네요. 그래서 5분의 12만 가능. 그러면 x가 5분의 12니까는 전체 거리를 구하시오니까는 전체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5분의 12 곱하기 2 그래서 5분의 24km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어야겠죠. 됐나요? 다음. 자, 4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1차 함수 나왔는데 당황하지 마세요. 앞에 있는 1차 함수 개념을 쓰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일 거예요. 첫 번째, 일단은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요 큰 삼각형의 6분의 1이다 이런 거를 주어준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넓이를 쪼개는 문제는 실제 넓이를 구한다고 하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실제 넓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 밑변이 6, 높이가 6인 직각삼각형이니까는 얼마? 36, 18이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18이고 그 18이라는 아이의 6분의 1만큼이 얘의 넓이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얘에 대한 넓이식을 세울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 삼각형의 넓이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면은 일단 밑변은 여기로 두면 좋겠다. 오케이? 밑변을 여기로 두면 좋겠으니까는 내가 하나 요점 알아야겠죠. 요점이 뭐예요? 여기 있는 이 1차 함수의 x절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여기 있는 높이를 알면 좋겠죠. 그죠?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높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이 점의 y좌표, 여기가 높이가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여기 있는 이 아이의 x절편 하나랑 얘네 둘의 교점을 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첫 번째, x절편부터 구해보자. x절편 어떻게 구해요? y에다 0 넣었을 때 x값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y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0은 2x-k가 되니까는 그래서 이때의 x값 얼마예요? 넘겨서 2분의 k가 되겠네요.
됐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x절편이 2분의 k구나. 내가 이런 걸 알 수 있고, 여기 있는 얘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어떻게 돼요? 6 마이너스 2분의 k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밑변을 이렇게 해서 x절편을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얘기야.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교점을 알아야 돼. 왜? 교점의 y좌표가 얘의 높이니까는.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에서 삼각형의 넓이가 얘가 되어야 된다라는 식을 쓰고 싶은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는 내가 여기 있는 이 식, 요 y의 식을 알아야겠네.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어떻게 돼? 6에서 마이너스 1, 그치?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만들어지겠고 y절편이 6인 그런 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죠. 됐어? 자, 그러면은 얘랑 교점의 y좌표를 구해야 되니까는 뭐 일단 연립방정식 해야겠네요. 교점하는 방법 알고 있죠? 연립방정식 해. 그럼 얘네들이 연립방정식을 해보면은 어떻게 만들어져? 마이너스 x 플러스 6과 2x 마이너스 k가 같다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얘가 얼마야? 3x는 6 플러스 k, 그래서 x가 2 플러스 2분의 k 요렇게 나오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이 교점의 x좌표가 이거라는 얘기고, y좌표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x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내가 y좌표를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얘의 y는 어떻게 돼? x자리에다가 째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겠고 플러스 6 해서 내가 교점의 y좌표를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k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에 여기 있는 이 교점의 x좌표가 얘, y좌표가 얘, 교점을 구한다. 알고 있죠? 연립방정식의 해. 그리고 이 교점의 y좌표가 곧 높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쓰면은 요거 한번 이쪽에다 다시 써야겠다. 전체 직각삼각형 넓이 18에서 여기에다가 6분의 1에 해당하는 요거의 넓이는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야. 넓이식. 넓이가 어떻게 돼? 첫 번째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였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6 마이너스 2분의 k,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높이가 어떻게 돼? 높이가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4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야. 미안해요. 선생님 계산 실수했네요. 여기서. 그죠? 여기 3x에서 3을 나눠주는데 2하고 3을 나눠줘서 여기가 2가 아니라 3이었죠. 그죠? 그러면 x좌표가 2 플러스 3분의 k니까는 얘를 x에 집어넣었을 때 얘가 여기가 3으로 바뀌어야겠네. 그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y는 똑같고 여기가 3으로 바뀌어야겠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얘의 높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만 수정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넓이식을 이제 정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뭐가 편할까요? 일단은 그냥 나눌 거는 좀 없앨까? 나눌 거는 좀 없애고 정리부터 해보죠. 첫 번째, 여기에다가 양변에 내가 2를 먼저 곱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 여기가 3, 그러면 3, 여기가 6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왼쪽 6에다가 얘를 그냥 전개를 해버립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3분의 k 곱하면은 6분의 k 제곱 이런 게 하나가 나올 거고, 두 번째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k 요렇게 곱해서 얼마야? 마이너스 2k 맞나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니까는 마이너스 4k가 나올 거고 상수항이 6, 4, 24 이렇게가 나오겠네요. 됐어? 자, 그러면은 요거 6 양변에 곱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죠. 여기다가 6을 곱하면은 k 제곱이 나올 거고 여기다 6 곱하면은 6, 4, 24k 그리고 여기다가 6을 곱하면은 얼마야? 6, 4, 24, 6, 22, 144에다가 이쪽에다 6 곱한 36, 1로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36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계산하면은 플러스 4, 8, 그리고 108 요렇게가 만들어지나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뭘로 쪼개지면 돼? 24 만들어지려면은 잠깐 볼죠. 6이랑 18로 쪼개지네요. 6이랑 18. 그래서 얘네들을 마이너스 붙이면은 결국에 뭐가 된다? K는 어떻게 돼? 6 하나, 18 하나 이렇게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맞는 K를 찾아야 돼. K의 범위를 찾아보자. K는 어떻게 돼야 돼요? K는 이쪽에서 X가 어떻게 돼야 돼? X가 0부터 6까지가 X인 거죠. 그래서 X는 최소 0에서 6 사이다. 0 이상 6 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X의 범위가 0부터 6까지니까는 X는 2분의 K였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K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이상 6 이하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러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돼? 0 이상 K는 12 이하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맞는 답이 뭐가 되는 거야? 18이 안 되고 6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됐나요? 다음. 자, 5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5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소금물 문제인데 40%짜리 알코올이 있대요. 그죠? 그냥 소금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40%다. 그지? 농도가. 이런 아이가 얼마가 있냐면은 10리터가 있다. 이런 상황이야. 그지? 근데 거기에다가 뭐를 해줬냐면은 얼마 정도의 양을 뺐어요. 그러면은 40%짜리의 농도를 얼마 정도 뺐다. X로 할까?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얼만큼 덜어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거기에다가 뭘 했어? 같은 양의 물을 채워 넣었대요. 다시. 해서 물이니까는 0%가 될 거야. 그치? 물을 뺀 만큼 다시 집어넣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거 만들어진 다음, 2배를 빼고 2배의 물을 다시 넣었을 때 28.8%가 됐다. 이런 얘기죠. 자, 보통 소금물 문제는 소금식을 써가지고 얘네들을 풀면은 편해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해보죠. 얘네들은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량, 여기서는 알코올량이겠지? 알코올량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알코올이 얼마가 들었냐? 알고 있죠? 우리 얼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뭐, 이렇게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거는 안 되는데 한번 보여주려고 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소금이 얼마가 빠져나가냐면은, 마이너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게 되겠죠.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추가된 소금이 없으니까는 요걸 구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얘는 4가 되겠고 얘는 5분의 2x가 되네요. 그러면 4 마이너스 5분의 2x 이렇게가 되겠죠. 이게 뭐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다가 뭘 할 거냐면은 같은 양을 한 번 더 또 덜어낼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걸 내가 하려면은 요만큼의 소금을 갖고 있는 그 비커에서 같은 양을 EX를 이번에 덜어내겠지. 그치? 근데 농도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EX만큼을 덜어냈다고 하더라도 얼만큼의 소금이 빠져나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소금식으로 풀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농도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 식은 그냥 한번 해본 거야. 소금식으로 우리가 풀던 대로. 근데 이 방법은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소금식으로 바꿔서 농도식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농도가 어떻게 됐냐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첫 번째, 이 안에 농도는 얼마였냐면 40%의 농도였어. 그치? 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X만큼 빼가지고 얘를 뺐어.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Y로 할까요? 몇 퍼센트의 농도가 되는지, 그리고 양은 어떻게 되겠어? X만큼을 빼고 X만큼을 다시 채워 넣었으니까는 양은 그대로 10리터가 되겠죠. 이해됐어? 자, 그러면은 얘의 농도를 내가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전체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해본다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 안에 소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농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농도식 우리 기억나요? 농도는 어떻게 구했나요? 농도는 전체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테이지로 농도를 구했지. 그치? 그러면 최종적인 얘의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전체 소금물 안에 이만큼 안에 소금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해. 그럼 마침 위에서 소금을 우리 구했죠. 그죠?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이만큼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10리터 안에 요만큼의 소금이 들어있고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서 농도를 구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요게 요쪽으로 들어오면 되겠대요.
전체 10리터 안에 요만큼의 소금이 들어있고 5분의 2x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내가 얘의 농도를 구한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네들이 계산을 하면은 0이 이렇게 약분될 거고 10을 곱한 상태니까 얼마가 나와요? 40 마이너스 4x 이렇게가 나오겠죠. 단위가 퍼센트가 되겠네요. 이게 뭐야? 여기에서 이만큼의 물을 빼고 양을 빼고 물을 채워 넣었을 때 그때 얘의 농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1차적인. 됐어? 자, 그러면은 2차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죠. 농도가 요만큼이야. 그러면은 40 마이너스 4x 퍼센트 요만큼의 농도, 그죠? 가 10리터가 있는데 이번에는 한 번 더 했어. 어떻게 했어? 얘 같은 농도를 2배만큼을 뺐어요. 2x가 되겠죠. 됐어?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물을 다시 얼마를 채워줬습니까? 2x만큼 다시 채워줬다 이런 상황이야.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졌어? 28.8%의 알코올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이 28.8%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2x만큼 빼고 다시 물을 2x만큼 집어넣었으니까는 양은 10리터가 만들어졌겠네요. 이렇게요. 됐나요? 그러면 내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될까요? 마찬가지로 농도식을 한번 써보죠. 자, 그러면 농도식은 최종적인 얘의 농도를 본다라는 얘기야. 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28.8%가 돼야 돼. 그러면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자, 그러면 전체 소금물은 얼마예요? 10리터 안에 얼마의 소금이 들어가 있는지만 알면 돼. 그치? 자, 그러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얼마일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10리터 안에 요 정도 농도다. 거기에다가 100을 곱해서 농도를 구한다. 그치? 자, 그러면 소금을 구한다. 그러면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100분의 농도. 얘의 농도가 나와야겠죠. 40 마이너스 4x. 그리고 여기다가 10을 곱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 양을 내가 구한다는 얘기야. 됐어? 거기에다가 여기 있는 이만큼의 소금을 내가 빼줘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은 얼마예요? 100분의 농도는 얘랑 똑같겠지. 40 마이너스 4x 농도짜리를 얼마를 빼줘? 소금물의 양 2x만큼을 빼준다. 이게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하는 게 편할까? 여기에 최종 10부터 마무리 짓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전체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퍼센트를 바꾸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했을 때 그게 얼마가 나와야 돼? 28.8%가 나와야 된다. 이러는 농도식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푸는 게 편할까? 약분부터 하고 보죠. 여기는 10분의니까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지우고 10을 열로 분배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기 있는 10을 요렇게 분배니까는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요렇게 하나 약분,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나 약분, 이렇게 약분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10분의가 되고 요것도 지워버려야겠다. 10약분, 10약분이 되면서 앞에 있는 얘는 40-4x가 나올 거고 뒤에 있는 얘는요. 아이고 조금 복잡한데 얘는 어떻게든 풀어보자. 2x를 그냥 분배하죠. 일단 꺼내죠. 너무 복잡하니까는. 여기는 10분의 2x를 여기로 분배해서 집어넣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24 80x 마이너스 24 8x 제곱 이렇게 꺼내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온 애가 곱한 거 없죠? 28.8이 된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얘는 아예 10x를 곱해서 여기 소수도 있고 분수도 있으니까 10을 곱해서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10을 양변에 싹 곱하면은 얘는 400 마이너스 40x가 될 거고 얘는 10을 곱하면 그대로 마이너스 분배된 꼴 마이너스 80x 플러스 8x 제곱 얘 일로 넘겨버릴까? 마이너스 288은 0 요렇게가 만들어지겠네요. 근데 이거 8로 막 약분 될 것 같죠? 8, 4, 24. 일단은 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2차항은 8x 제곱이 남을 거고, 그 다음에 1차항은 마이너스 120x, 이렇게. 그 다음에 400에서 288을 빼니까는 플러스 118, 이렇게가 나오게 되네요. 맞나요?
112 이렇게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을 했을 때 자, 약분이 되겠죠? 어떻게 나누면 돼? 일단은 4의 배수니까는 4로만 나눠지나 8은 8일은 8, 8, 4, 32, 8. 8로 나눠지겠네, 그치? 그러면 얘를 8로 나누면, 밑에가 보이는지 모르겠네. x제곱이 되고, 여기는 8, 1은 8, 8, 5, 40x. 플러스, 여기는 8, 1은 8, 8, 4, 32, 이렇게가 되겠네요. 그죠? 이쪽에 보이려나?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내가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인수분해를 하면은 얘는 14, 1, 이렇게 쪼개지겠네. 그러면은 x-1, 그리고 x-14는 0 해가지고 답이 x는 1과 14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게 답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x는 어떻게 돼야 돼요? x가 뭐였어? x가 여기서 내가 10리터에서 물을 빼준 양이었잖아. 그치? 물을 빼준 양. 근데 그러면 x는 최소한 어떻게 돼야 돼요? x는 일단은 10보다는 작아야겠죠. 이해됩니까? 10리터밖에 없는데 10보다 더 많은 양을 뗄 수는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14가 답이 아니고 1이 답이네요. 그래서 더 빼준 양은 1리터가 된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처음 빼낸 양 물어보는 거죠, x. 그래서 1리터가 답이다 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다음. 자, 6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6번 문제 어떤 문제냐? 일단 A, B까지가 있는데 처음 사이 거리, 여기에 거리가 30km다. 이런 거를 준 상태고, 민재는 A에서 B까지 시속 8km로 가고, 현재는 B에서 A까지 가는데 속력은 안 좋죠. 그 다음에 도중에 두 사람이 한번 만날 거야. 아무 때나 여기서 한번 만났다고 생각을 하죠. 둘이서 만났어. 그러면은 그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얘네들이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여기에서 동시에 딱 만났어요. 그러면 뭐가 같아요? 시간이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 왜? 동시에 출발, 그리고 만나가지고 동시에 멈춰. 여기까지 움직인 시간은 같겠죠. 물론 속력은 다르고 간 거리는 다를 수가 있는데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멈췄으니까 시간이 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걸린 시간이랑 여기에서 걸린 시간이 같을 거고, 그 다음에 뭘 줬냐면은 두 번째 상황은, 그래서 현진이가 만난 이후에 여기까지 다시 가는데 얼마가 걸렸어? 총 1시간 20분이 걸렸다. 이런 문제네요. 맞나요? 그때 현진이의 속력이랑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죠. 그러면은 여기서 현진이의 속력을 안 줬으니까는 현진이의 속력을 시속 x km 이런 식으로 잡아보죠. 우리 x 구하는 거야. 얘 현진이의 속력에다가 처음 만났을 때까지의 시간을 안 줬죠. 그죠? 근데 그것도 구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진이가 B에서부터 어떤 여기 만나는 점까지 이렇게 가는데 걸린 시간을 요거를 y 시간이라고 하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민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만나는 데까지 갔을 때의 시간도 어떻게 돼? y 시간이 되겠죠.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만나니까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식을 쓸 수 있냐면은 첫 번째 거리식부터 한번 써봅시다. 어떤 거리식? 민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날 때까지 간 거리랑 현진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날 때까지 간 거리를 합친 게 전체 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리식. 됐어? 그러면은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는 민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 얼마? 속력 곱하기 시간 8y가 되겠죠. 그러면 현진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거리 얼마? 속력 곱하기 시간 해가지고 xy가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30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이 하나 나와야겠네요.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올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은 요 1시간 20분을 사용을 할 수 있어야겠지. 1시간 20분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현진이가 여기까지 만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A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1시간 20분이잖아. 그러면 현진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이 거리는 민재가 이만큼 왔던 거리랑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돼. 거리식 한 번 더 쓰면 되겠네요. 됐어? 그러면은 현진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거리 얼마? 일단은 속력 단위 안 맞죠? 속력 단위 맞춰줘야겠죠? 얘가 20분이 3분의 1일 시간이고 1시간 20분이니까는 여기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으면 돼?
3분의 4시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으면 되겠네요. 됐어? 그러면은 현진이는 x의 속력으로 이만큼을 간 거야, 여기서. 이해돼?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를 구하려고 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어? 그러면 현진이가 만난 점부터 A점까지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랑 뭐가 같나요? 민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 이거랑 같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8y 얘랑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x, y에 대한 식이고, 지금 여기랑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왔죠. 그죠? 우리 앞에서 연립 2차 방정식 연습해봤었는데 할 수 있나요? 자, 이렇게 해보죠. 얘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 아니지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x에 대한 식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이렇게 이해됐어? 그러면 얘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은 x는 어떻게 바뀌어? 4분의 3을 이쪽에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4분의 3 곱하면은 2, 6, y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x 대신에 6y를 여기다가 대입.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8y 플러스 x 대신에 6y니까는 6y 제곱은 30.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수 있어야겠네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일로 갖고 와서 한번 풀죠. 6y, 자, 약분할 거 쳐버리죠. 어떻게 돼? 2, 3, 4, 2만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3y 제곱 플러스 4y 그리고 2로 나눠서 완쪽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가 되겠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한번 해볼까? 여기가 3, 1 그리고 4가 나와야 되니까 3, 5, 3, 9 여기가 3, 여기가 5 되나요? 9, 5 그 다음에 요쪽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은 마 15, 9, 5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냐면은 3y 마이너스 5 그리고 y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y는 얼마? 3분의 5 하나랑 마이너스 3이 나올 수 있겠죠. y가 뭐였나요? 우리 y 뭐 줬지? 시간이죠. 그죠? 시간. 얘네들이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만난 시간. 그치? 그러면 시간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아, 시간이 음수는 나올 수 없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돼야겠죠. 됐나요? 그러면은 처음 출발해서 둘이서 만나는데 걸린 시간이 3분의 5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야 돼. 됐어? 그럼 y가 3분의 5니까는 x를 구하면은 여기다 넣으면 편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x는 어떻게 만들어져? 6 곱하기 3분의 5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x는 얼마? 3, 2, 5, 10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최종적인 결론 x는 뭐야? 현진이의 속력은 얼마다? 현진이의 속력은 시속 10km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처음 둘이 동시에 출발해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분의 5시간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 아니면 이건 어떻게 돼요? 1시간 40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죠. 할 수 있겠나요? 다음 자 7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떤 문제냐면 평행사변형을 주어졌고 여기는 10 여기는 x 길이만큼 이렇게 잘랐네요. 그때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50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15다 이런 문제. 그래서 x를 구하는 문제인데 좀 어려울 수 있겠어요. 내가 넓이식을 엮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데 높이가 같은 삼각형에서는 밑변의 길이의 비가 곧 넓이의 비다. 혹은 밑변이 같은 삼각형에서는 높이의 비가 곧 넓이의 비다. 막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풀어가는지 한번 보죠. 첫 번째. 일단은 전체 넓이가 50이야. 근데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갈랐어. 그러면은 반대쪽이 25, 25로 쪼개지겠죠. 근데 25로 쪼개지는데 여기가 15니까는 얘의 넓이가 10이다 이런 거는 내가 알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둘의 합이 25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닮음 도형이 우리 보여야 되죠?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닮음이네요. 무슨 닮음이야? 평행선을 이용한 억각이 같다를 이용해서 AA 닮음. 닮음 B는 어떻게 되겠어? X 대 12 닮음 B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닮은 B가 X 대 10이니까 나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여기 있는 얘 대 얘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여기도 X 대 10 비율로 쪼개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내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의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맞나요? 위에 있는 삼각형도 높이가 여기, 아래에 있는 삼각형도 높이가 여기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니까는 밑변의 길이의 비인 x 대 10이 곧 넓이의 비가 되겠죠. 얘랑 얘의 넓이의 비가 x 대 10이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어. 그런 다음에 하나 더 내가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50이라고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서 이걸부터 생각해보자. 밑변의 길이가 10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 높이가 얼마가 될까요? 여기 있는 평행사변형의 높이가 5가 돼야겠네요. 그래야지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50이 나올 테니까는. 이해됐어?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여기 있는 이만큼의 높이가 5다 이런 걸 알 수 있어. 자, 여기서 뭘 볼 거냐면은 얘를 보죠. 이 삼각형이랑 보여요? 여기 있는 작은 삼각형,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 비를 한번 볼 거예요. 큰 거.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넓이를 구할 필요가 없죠. 넓이가 1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는. 그죠?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일단 10이야. 그치? 그리고 이 큰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큰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x면서 높이가 5인 삼각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요거 기호를 좀 써줄게요. 헷갈리니까는. 요쪽이 A, B, P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Q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나는 뭘 알 수 있냐면은 삼각형 A, B, P라는 아이의 넓이와 삼각형 Q, B, P 라는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 비를 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 ABP의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x 곱하기 높이가 5다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2분의 5x가 되겠네요. 됐나요? 얘 대 아래에 있는 얘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그냥 10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b를 찾을 수 있어. 위에 ABP의 넓이와 QBP의 넓이 b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실제 넓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네를 넓이 b로 엮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처음에 했던 방법.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죠. 그러면 ABP 삼각형의 밑변은 어디가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밑변이 되는 거야. BQP 삼각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밑변이 되는 거고요. 이해됐어요? ABP랑 QBP는 여기를 밑변으로 한다면은 여기가 높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옆으로 생각했을 때 이쪽을 밑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얘네들이 둘이 서로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보니까는 얘 대 얘의 비율이 높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BP 삼각형 여기 있는 얘의 비율이 얼마야? 아까 여기 x 대 10이라고 닮은 비가 나왔죠. 얘의 비율이 10 플러스 x가 되겠네요. 이렇게요. 이해됐어? 그 다음에 QBP의 밑변의 비율은 얼마야? x가 되겠네요. 이렇게요.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ABP랑 QBP의 넓이비를 보는데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 BP를 밑변으로 했을 때 얘는 그 넓이가 10, BP를 밑변으로 했을 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반대로 이쪽 라인을 밑변으로 했을 때 둘은 ABP랑 QBP는 높이가 같은 삼각형. 그렇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의 비가 곧 넓이의 비가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의 넓이는 얘랑 얘의 넓이 비를 따른다라는 비례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요것만 찾아낼 수 있으면 요거는 이제 우리는 풀 수가 있게 되죠. 외항의 곱, 내항의 곱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첫 번째 아래쪽 곱하면 얼마? 100 플러스 10x 이렇게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리고 2분의 5x 곱하기 x니까는 얘는 2분의 5x 제곱 이렇게가 되겠죠. 됐나요? 여기다가 양변에 5분의 2 곱해서 오른쪽으로 싹 넘겨보자. 그러면 5분의 2 곱하면 얘는 x제곱. 여기다 5분의 2 곱하면은 5, 4x니까는 마이너스 4x. 여기다 5 곱하면은 5, 20에다가 2니까는 40, 마이너스 40은 0 이렇게가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죠?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얘는 근해 공식 바로 쓸 수 있어야 되죠. 짝수 공식 바로 쓸 수 있나요? x는 어떻게 나와?
a분의, 그치,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프라임 얼마요? 2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플러스 40. 그러면은 44 이렇게가 나오겠네.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은 안에 한번 끄집어낼 수 있죠? 2 풀마 2 루트 11 이렇게가 나오게 됐네요. x가 뭐예요? x가 길이죠. 그죠? 근데 그러면 나는 여기서 x의 범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x의 범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 x의 범위는 길이니까는 일단은 0보다 길어야 돼요. 그죠? 길이니까는. 그리고 뭐보다 작아야 돼? 10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뭐야? 일단은 2-2 루트 11은 0보다 작네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인 x는 뭐야? 2 플러스 2 루트 11이다. 이렇게 길이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길이 구하는 거니까는 답이 2 플러스 2 루트 11이다. 다음. 자, 8번 문제 한번 같이 보죠. 요 직각삼각형을 주어주고 직각삼각형 안에다가 원을 굴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이동한 거리. 길이를 구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일단 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얘가 이렇게 굴러서 움직이는 동안은 어떻게 돼요? 원의 중심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내가 이 이동 방향이 바뀌는 부분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얘가 멈출 때까지 굴려보면 돼. 그러면은 내가 첫 번째 여기에서 한번 멈추겠죠. 두 번째 여기에서 한번 멈출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여기에서 한번 멈추겠죠. 됐나요? 그러면 얘네들의 백을 굴렀을 때 이 중심이 이동한 거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되겠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중심이 이동한 거리가 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얘네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 있는 얘네들은 길이가 전부 다 일치해서 여기 있는 큰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이 작은 삼각형이랑 AA 닮음이다 라는 거 내가 알 수 있나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닮은 비가 여기 있는 밖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3, 4, 5 직각삼각형이지. 그지? 그러면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도 3, 4, 5 비율이 될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네들의 내가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를 b를 잡죠. 여기를 3x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얘의 길이를 4x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얘의 길이를 5x라고 생각을 합시다. 3, 4, 5 비율이니까. 됐어? 그러면 나는 3x, 4x, 5x를 더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x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뭘로 구할지를 생각을 해본다라는 얘기야. 뭘로 구할 수 있나요?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죠? 그쵸? 더 이상? 그치? 준 게 없으니까는. 그래서 얘네들은 넓이로 엮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2학년 2학기에서도 막 비슷한 문제 가끔 나오긴 하는데, 여기 있는 큰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여기 있는 6이랑 8을 밑변으로 생각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방법으로 전체 큰 삼각형 ABC의 넓이를 내가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이 방법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내가 여기 있는 이 점부터 여기 꼭지점까지 이렇게 쪼개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점부터 이렇게 쪼개고, 그리고 요 점부터 이렇게 쪼개. 이거 내심할 때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죠. 넓이를 구하는데 여기 있는 이만큼의 사다리꼴의 넓이 내가 구할 수 있나요? 아랫변 알고 윗변 알고 높이가 1이 되겠지.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됐어? 여기 있는 이만큼의 사다리꼴 넓이 구할 수 있나요? 어떻게? 밑변 알고 높이 아랫변 윗변 알고 높이 알고 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4개를 구하고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합치는 방법으로 넓이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됐나요? 그럼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아래 사다리꼴의 넓이를 보면 어떻게 돼? 아래에서 4x 8 더해야겠지. 자, 아랫변 더하기 윗변이 되겠고, 여기에다가 뭘 해줘야 돼?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가 돼야겠죠. 됐나요? 바로 쓰죠. 그러면 얼마? 4x 플러스 8의 2분의 1이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 2x 플러스 4. 이게 뭐야?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 빠르게 해볼까? 오른쪽에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 3x 플러스 6 곱하기 2분의 1. 왜냐면 높이 1 곱하고 나누기 2 들어가니까. 됐어? 그러면 얘네들의 넓이는 얼마? 2분의 3x 플러스 3 이렇게가 되겠죠.
빠르게. 여기도 5x, 10x 더하면은 5x 플러스 10, 거기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2분의 5x 플러스 5 이렇게요. 됐나요? 사다리꼴 3개 더했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3x, 4x,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얼마야? 2, 3, 6x 제곱이 되겠네요. 이런 방법으로 직각삼각형이다 보니까는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쪼개서 안쪽의 넓이를 합치는 방법으로 같은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시작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한번 정리를 한 번만 해볼까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니까는 24, 그리고 2x 2분의 3x 얘 더하면 얘부터 꺼낼까? 6x 제곱에다가 얘네 더하면은 2분의 8x니까 4x 5x 6x가 나오겠고, 그리고 4 3 5 더하면 얼마? 12 이렇게가 나오겠네요. 그죠? 6으로 딱 나눠지겠죠? 그러면 6으로 나누면 얘 얼마예요? x 제곱, 얘는 플러스 x, 그리고 1로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12, 6으로 마이너스 12, 6으로 나누면은 6, 2는 0 이렇게가 나오겠네요.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 2, 1, 마일 이렇게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인수분해한 꼴이 얼마?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0.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되겠죠. x가 뭐였는데요? 자, 항상 답이 나오면은 이 답 중에 둘 다 답인지 둘 중에 하나만 답인지 생각해봐야 돼. x가 뭐야? 비율이었죠. 3x, 4x, 5x 비율. 음수가 나오면 안 되겠죠. 생각할 수 있나요? x는 양수였어야 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니고 얘였다. 그치? 그러면 x가 1비율이니까는 얘는 결국에 3, 4, 5였네요. 그냥 그대로. 그쵸? 그러면은 얘네들의 둘레를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3, 4, 5를 다 더한 얼마야? 12가 길이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단위는 따로 없네. 그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오늘, 요번 단어는 조금 어려웠죠. 딴 단원에 비해서. 그래서 좀 힘들었을 거예요. 대신에 그냥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보면서 공부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 안 되면은 한번 다시 들어보고요. 알겠나요? 고생했습니다.